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배터리가 부족해서 곤란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배터리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핫한 아이템이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인 만큼 보조 배터리를 항상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외부에서 배터리 때문에 항상 불안했던 적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잘못된 사용 습관과 배터리 관리를 제대로 모르셔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른 사용 습관과 관리만 잘해주셔도 배터리 수명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고 사용 시간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잘 지켜주셔도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충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위쪽에 몇 % 충전되는지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이 배터리에 관련된 것이, 자, 여기에 완충 100%를 시켜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전 방식 배터리는 이게 무조건 100%가 되면 좋은 건데, 요새는 리튬 이온 또는 리튬 폴리머 이런 배터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쓰이는 배터리는 완전 충전을 시키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당연히 완전 방전은 무조건 안 좋은 거죠. 배터리가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로 1년을 쓸 수 있다면 완전 방전을 매일같이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러면 6개월도 제대로 못 쓸 거예요. 자, 완전 방전은 절대 안 됩니다. 보통 배터리 회사에서 말하기는 0부터 100까지를 놨을 때 0에서부터 대략 한 20%, 100에서부터 대략 한 20% 정도는 충전을 하지 말고 또는 방전을 시키지 말고 중간에서만 쓰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딱 거기에 맞춰서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 10%부터 90% 그 정도 선에서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가끔 보시면 집에 오자마자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놔요. 자, 그리고 밤새도록 꽂아놓죠.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100%에서 계속 부하가 걸려있죠. 물론 과부하 회로가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밤에 주무실 때는 아예 핸드폰을 꺼놓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배터리도 충분한 휴식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면 핸드폰을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충전기에 핸드폰을 계속 꽂아놓는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0이 되거나 100%가 돼버리면 한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0에서 400 사이클 정도 되면 배터리 수명이 다해요.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완전 충전, 완전 방전을 반복하다 보면 나는 핸드폰을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배터리 수명이 다 되는 거죠. 또는 가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뜨거워요. 충전하면 계속 뜨거워져요. 그것은 수명이 다한 거예요. 완전 방전과 충전을 너무 과다하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명심하시고 한 10%에서 90% 안쪽으로만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보통 3, 40% 가지고 막 자꾸 쓰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좋아요. 오히려 더 낫습니다. 한 50% 선에서 쓰시는 건 아주 좋은 거죠. 예, 그러면 배터리 수명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용 지속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하단으로 10% 이하만 안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단으로 90% 이상만 충전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훨씬 쾌적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충전 단자 있죠. 자, 이거 전혀 청소 안 하시는 분 많아요. 왜냐면 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여기저기 많이 놔두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나게 낍니다. 그래서 꼭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청소를 해주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단자를 끼게 되면 접촉이 불량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열이 발생하고 배터리 수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단자는 청소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핸드폰을 쓰실 때 내부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정 들어가시잖아요.
자, 여기서 블루투스를 켜놓는 분들이 많아요. 블루투스는 배터리 잡아먹는 원흉이에요. 블루투스를 꼭 쓰셔야 되면 모르겠는데 블루투스는 되도록이면 꺼두세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와이파이도 끄면 좋은데 이거 와이파이는 또 쓸 일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인터넷 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쓰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는 현실적으로 끄는 건 좀 그렇고요. 블루투스는 쓸 때만 키시고 반드시 꺼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검색 허용 이것도 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투스와 휴대전화 검색 허용 이 두 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꺼놓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은 알림입니다. 알림. 자, 이 알림 저는 이제 몇 개 없어요. 없는데 이거 엄청나게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알림 다 받아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이 알림을 계속 받으려고 신호를 보내고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잡아먹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알림을 끄세요. 꼭 필요한 것만 알림은 키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스플레이를 밝기를 이렇게 왕창 올리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러면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를 제일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해놓으면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화면 밝기는 특별한 게 아니면 밝기 최적화를 켜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끄시고 키시겠죠? 이렇게 켜서 쓰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있죠? 자, 여기서 또 엄청나게 배터리를 써요. 자, 요것만 잘 키셔도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배터리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핸드폰을 자주 보거나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지금 10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죠?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놨어요. 이 상태에서 10분 동안 계속 켜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계속 배터리가 닳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분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대여섯 번, 10번 이렇게 돼버리면 그 시간만 해도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를 그냥 계속 켜놓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엄청나게 잡아먹죠. 그래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은 되도록이면 빠르게 잡으세요. 30초, 15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자주 꺼져서 좀 답답하다 하면 그런 것들은 보통 한 1, 2분 정도 그 선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화면 회전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면 여기에 홈 화면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가로 모드 회전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켜놓게 되면 핸드폰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것도 배터리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필요할 때만 쓰시고 평상시에는 항상 요거는 고정을 시켜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거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실행되고 있는 앱들 전부 나오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반드시 전부 닫아주세요. 자, 이게 왜냐하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그것들이 배터리를 전부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혼자 돌아가는 앱들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드시 끄도록 하세요. 아시는 분이 내가 핸드폰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 AS 가봐야 될까?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켜봤어요. 켜봤더니 실행되고 있는 앱 한 30개 정도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닳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기적으로 여기 눌러서 실행되고 있는 앱은 전부 꺼주도록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셔서 디바이스 케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배터리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패턴 학습 중이라고 나오죠. 제가 주로 쓰는 앱이라든지 주로 하는 작업들을 가지고 패턴을 인식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배터리를 최적화 시켜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앱별 사용량이죠. 원 UI 11%, 유튜브 7%, 카메라 3.3%. 자,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보면 사용 시간하고 백그라운드 작업, 사용량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백그라운드에서 얼마큼 썼느냐에 따라서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눌러보시면
백그라운드 6시간 33분이죠. 예, 요거는 원 UI 홈이니까 이거는 이 시스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52분이죠. 있을 데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켜놓은 거예요. 예, 유튜브는 해놓고 그냥 전화 통화하고 딴 작업들을 한 거죠. 그러면 얘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배터리를 소비하고 있었던 거죠. 요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총 사용 시간이 1시간 41분인데 사용은 49분만 했고요. 백그라운드가 52분이에요. 그럼 배터리 사용량 내역에서 7%를 썼는데 이 7% 중에 3%는 그냥 쓴 거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2분, 백그라운드 1분 들어가지 않아도 나오죠. 메시지죠. 메시지 백그라운드 43분이네요. 사용은 3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0.01 막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계속 켜놓은 거예요. 그죠? 반드시 배터리에 들어가시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앱별 사용량.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뭐가 얼만큼 실행됐는지를 보고요. 자, 많이 했던 거는 반드시 아까 같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닫기로 전부 닫아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내역 한번 볼까요? 사용 내역 보시면 3시간 23분 동안 배터리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화면 보세요. 화면이 제일 높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금 모드로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대기 상태, 안드로이드 시스템, 음성 통화 쭉 나왔죠. 네, 화면이 제일 많이 먹었네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보는 게 배터리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적화 모드로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서 고성능 모드 키시는 분이 있는데 고성능 모드는 필요할 때만 키시고요. 절대 키지 마시고요. 자, 이거 키는 순간 배터리 사용량은 거의 한 30-40%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확인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켜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최적화 모드, 절전 모드, 초절전 모드죠. 평상시에는 최적화 모드로 쓰시다가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충전을 못하고 좀 불안해요. 그때는 초절전 모드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어쨌든 전화 오는 것만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도록 하세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디바이스 케어는 여러분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은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보조 배터리 사실 때 별 생각 없이 사시죠, 거의. 예,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조 배터리 보시면은요. 자, 이 경우에는 5000mAh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이 5000mAh짜리 배터리는 뭐냐 하면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4500mAh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5000mAh가 담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충전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완전 방전됐을 경우 여기서 여기를 집어넣으면 한 번 넣으면 끝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한 반 정도 썼어요. 배터리를 이걸로 충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반이 줄어들겠죠. 2500mAh가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사시러 가시면 여기에 밀리암페어 수가 써 있을 거예요. 보통 보면 뭐 5000mAh 뭐 이러는데 그런 건 사실 살 필요 없죠. 그 가격에 그걸 사느니 좀 더 보태서 5만 mAh라든지 요새 10만, 20만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밀리암페어 수가 높은 걸 쓰셔야 빨리 충전되고 여러 번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 사실 때는 꼭 이 밀리암페어 수를 확인을 해보세요. 가끔 보면 싼 게 5,000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3,000mAh 이거는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예 살 필요가 없고요. 적어도 최소한도 10,000mAh는 돼야 여러분이 한두 번 충전하고 자체 방전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충전을 하고 그냥 놔두면 여기서 스스로도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거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도 한 10,000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 핸드폰의 배터리 정보는 어디서 볼까요? 자, 설정에 똑같이 들어가시면 제 아래쪽에 휴대폰 정보라고 나오죠? 이 휴대폰 정보 누릅니다. 자, 여기 가시면은 배터리 정보라고 나와요. 이 배터리 정보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터리 용량이 4500mAh죠. 최소한
보조 배터리는 이거의 2배는 돼야 돼요. 이거하고 비슷하면 충전이 굉장히 느려요. 이게 많으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충전이 빨리 됩니다. 그거를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